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메가랜드 평가단 제가 공시법을 담당하는 최성호라고 합니다. 우리 평가단의 취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 시험이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자 하는 게 일단 이 평가단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본 부분이 아니라 조금만 응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 그냥 당황을 하세요. 일단 그런 적응력을 키우고자 하는 게 우리 평가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앞으로 총 36회에 걸쳐서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단에서 이제 제가 일단 추구하는 바는 조금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는 되지만 기존에 했던 출제의 그런 아주 획일적인 패턴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이제 적응력, 그런 순발력을 또 키우고자 하는 게 우리 이 올해 제가 이제 평가단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 내용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또 듣지 않으신 분들은 제 나름의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모르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까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두 문자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두 문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설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부분에는 아직 이제 초반 단계에서는 초반 한 서너 달 정도는요, 이제 진도별 형태로 평가단의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진도별로 파트별로 해서 이제 지적에서 토지 표시 파트, 지적 공부 파트, 그다음 토지 이동, 지적 측량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도별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겠다 싶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전범위로 해서 더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내용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중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보셔야 되죠. 사실 옳은 거 틀린 거 그거 실수해서 그죠? 문제 틀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과목당 한 문제만요, 과목당 한 문제만 실수를 줄여보세요. 실수만 줄이면요 사실 합격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정말로 한두 개, 두세 개, 서너 개 차로 떨어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그분들 실수만 줄이시더라도 다 합격하실 건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실수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 자꾸 그 문제풀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또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비교적 어려운, 그죠? 유형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틀린 거 찾아라. 그게 이제 가장 쉬운데, 옳은 것. 자, 1번 지문.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을 얻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1번 틀린 지문입니다. 틀렸네요. 자, 어디가 틀렸냐면 지금 1번 지문은 일단 지적 국정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지적이라는 사무는요, 지적이라는 사무가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하는 이유가 왜 이런 지적이라는 제도를 국가가 최초에 도입을 했느냐? 세금 부과가 그 목적이거든요. 세금 부과. 걷어들이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은 아시죠? 조세평등주의.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다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사무는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한다. 국가사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국정주의라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 지적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서 지적을 담당하시는 분 1차적인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여러분 모든 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3,600만 필지가 넘는 토지가 있거든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다 조사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소재부터 좌표까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토지 표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부터 좌표까지 이 토지 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되셨죠? 따라서 뭐 이 뒷부분에 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 잠깐 부연 설명하면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등록할 책임을 집니다. 토지 표시 하나도 빠뜨림 없이요. 근데 실질적인 일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일은요.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이제 지적소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이 말이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군수 구청장, 뭐 특별자치시장 포함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그걸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그럼 지적소관청은 이 토지 표시 중에서 권한사항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그 법규정 잘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나와요. 즉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은 소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거. 지적소관청은 소재에 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에 권한이 없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하지만 지적소관청은 소재가 뭐냐면 행정구역이거든요. 종로구 구청장이, 요즘 뭐 강남구 구청장이 여기를 종로구로 할 것이냐 강남구로 할 것이냐 그거 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률로 따라 정하는 거지 그 소재에 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재까지 들어가지만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재까지 들어가지만 지적소관청은 소재가 빠진다라는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질문.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자,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되고 즉 소재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면적, 여러분 면적이 동일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다, 그죠? 면적. 그 다음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축척 동일해야 되고요. 등기 여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다 맞네요. 면적이 아니라 뭐? 지목이어야 되겠네요. 지목. 왜?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동일한 경우에 한 필지가 될 수 있죠. 면적이 동일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2번은 면적 때문에 X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잘 보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뭐가 빠져요? 소재.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3번 지문은 지적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우리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빠진다라고요? 소재가 빠진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축적 변경의 경우 청산금 지급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며 축적 변경의 마지막 절차. 자, 축적 변경은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거 외우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축적 변경은 과거에 매년 축적 변경은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31회 같은 경우도 축적 변경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워낙 이제 계속해서 출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출제를 합니다. 예전에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었냐면 다음 중 축적 변경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기출문제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를 좀 이해도 하시면서 암기까지 항상 이해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암기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승인. 그래서 승인 신청. 그다음에 시행 공고하고요. 시행 공고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 후에 토지 표시를 결정하고요. 그다음 그럼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가 있고 줄어드는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청산금을 산정, 결정하고요. 그 다음 청산금을 납입 또는 지급합니다. 면적이 는 사람은 돈을 내셔야 되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청산금 납입 및 지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공고. 그래서 제가 한 글자씩 따서 승시경측 조금 나빠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승인신청 시행공고 경계점 표지에서 승시경측 조금 나빠 그렇게 암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적 변경의 마지막 절차인 확정공고, 확할 때 그 확이 확정공고거든요. 청산금 지급일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나와야 옳은 지문입니까? 확정공고일이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며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났을 때,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4번도 X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 절차는 먼저 원래 이제 소유자 직권주의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게 직권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직권에 의한 절차 소유자가 신청을 했으면 지적소관청은 심사만 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나가야 되겠죠. 그럼 조사를 나가려면 명색이 관공서니까 먼저 뭐부터 수립? 계획.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만 수립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현황 조사를 합니다. 현황 조사를 하고요. 계획 수립하고 이제 조사하고. 그러면 일단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지적소관청도 기억력이 나쁜 건 마찬가지거든요. 잊어버리니까 일단 조사한 내용 적어야 돼. 그래서 토지이동 조사부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러고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항상 미리 결의서 작성합니다.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항상 미리 결의서. 그래서 토지동이 있을 때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어쨌든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항상 미리 결의서 작성한다. 따라서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동 정리 결의서 작성을 하고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순서로 따르죠. 뒤바뀌었다 그죠? 5번 이렇게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아까 3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넘어갑니다. 2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이 뭐예요? 미등록된 토지 발견돼서 새로 등록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록 전환은요.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하거든요. 이걸 개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합니다. 그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죠.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요. 그 전제 자체가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신규 등록이 미등록 토지, 여러분 미등록 토지 그 해당 동 또는 여러분 그 리에 미등록 토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예를 들어 뭐 중구 명동에 미등록 토지 찾아보세요. 발견돼봐야 중구 명동에는 없겠지만 발견돼봐야 여러분 한 필지 두 필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신규 등록이고 등록 전환 뭐냐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그냥 산을 하나 깎는 거예요. 그게 등록 전환입니다. 한 필지의 면적이 수십만 수백만 제곱미터라서 그렇지 대상 토지는 역시 원칙적으로 한두 필지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럼 대상 토지가 얘들은 한두 필지 소량이다 보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입니다.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소량이니까 부번으로 부여한다 이 말이죠. 그냥 한두 필지니까 다른 지번들 다 돼 있고 미등록된 토지 발견되면 그냥 한 필지 두 필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그냥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 맞네요.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부분이 틀렸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죠. 자, 여러분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 지번은 여러분 누가 부여합니까? 지적소관청이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데 지번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돼요. 우리 지번이라는 게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여러분 번호거든요. 학교에서 학사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학교 학생들의 그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토지로 치면 그게 지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는데 나중에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뭐 21번이 제일 큰 거야. 그러면 그 번호를 부여한 취지가 몰각이 됩니다.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번호 키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 부여해뒀는데 번호를 부여한 그 취지가 몰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학 지나고 나면 다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게 지번 변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번 변경은요. 지번 변경은 지번을 변경해야 될 그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필지 대량일까요? 대량입니다. 지번 변경은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입니다. 대량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원래 지번을 부여하는 권한은 지적소관청이 있는데 대량인 경우에는 부여는 하되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의 승인까지 받아라라는 거예요. 대량인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도지사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요. 우리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게 이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거든요. 승인받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하나가 지번변경, 하나가 축적변경이에요. 축적변경 원칙적으로 역시 당연히 전제 자체는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에요. 이 축적변경이라는 게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개발이 된 토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체계적이라는 말 자체가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이거든요. 그래서 지번 변경과 축적 변경은 대량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 뭐라고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아니에요. 이번은 X. 그 다음 3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토지 중 선순위 지번,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 즉 단식 지번이 있단 말이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 그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다. 예를 들어 뭐 신규 등록으로 치면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다. 그래서 한 1000필지가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뭐에 1, 뭐에 2, 뭐에 1000 이거 곤란하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만약에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이 190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191, 192, 193, 194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 원래는 인접토지의 본번의 원칙은 부번을 붙이는 건데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번 부여적에 마침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지번 부여적이 190이 최종 지번인데 그 바로 옆에 미등록 토지가 발견됐다. 내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을 깎았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다 굳이 190의 1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어차피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이 190이라면 그냥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접 토지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필지인 경우에, 그래서 세 가지 최멀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암기를 해 주세요. 최멀려. 왜 제가 이제 암기하라고 하느냐면,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은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면요. 박스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형 문제로 나와서 다음 주 우리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 최종 지번, 그 지번 부여적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본번으로 부여하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하면 거기다 또 애매한 거 막 끼워 넣어 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암기를 좀 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 최멀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 자, 5번입니다. 합병의 경우로서 우리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우리 합병은 신청이 들어간다 그죠?
분할은 이런 신청 필요 없는데, 분할은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 그때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 신청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옳은 지문이네요. 자, 3번. 역시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한다. 틀렸다, 그죠? 너무 틀린 게 많아서 감당이 안 되려고 하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지번 부여하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 다음 시군구별이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참고로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동 또는 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차례대로 부여한다.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그래서 1번은 X. 2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틀렸다, 그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 다음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 아니다, 그죠? 북서에서 남동,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3번도 X. 4번 지적소관청은 우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례입니다. 특례. 우리 도시개발사업 등 이걸 토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토지개발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특례.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당연히 지번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네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왜 이제 지번을 부여하려면 사업 계획도 일종의 큰 일람도 같은 거거든요. 큰 일람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지번 부여 지역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사업 계획도 이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하려고 보니까 그 사업 계획도에 따르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맞네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면 체계적 개발, 도시개발 사업하면 무슨 측량하죠? 도시개발 사업하면 낙후된 지역을 쭉 밀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럼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는 거예요.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필지부터 새로 획정합니다. 즉 지적을 새로 정한다. 그래서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적 확정 측량이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즉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가, 지적 확정 측량하면 여러분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 한두 필지만 토지개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량이니까 부번일까요? 본번일까요? 본번. 그래서 본번. 그래서 종전지번 중 본번.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지번 부여한다. 그래서 4번은 맞고,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번이 없어졌다, 그죠? 그러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이 아니라 어디에?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지번대장 X. 틀렸네요. 되셨죠? 네. 그 다음 4번입니다. 공간정보법상 지목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1필 1목 원칙 맞고요. 2번.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되니까 토지 용도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하면, 그렇다고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인데 지목을 여러 개를 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아, 맞네요. 이걸 영속성의 원칙 또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밭농사를 하면 지목이 전인데 겨울철 돼서 농사를 안 해서요, 거기다 물건을 쌓아둬요. 그럼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잡종기인데
나중에 봄 되면 여러분 농사할 거예요. 굳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되셨죠? 지목 설정 원칙,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입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자, 죽순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거네요. 그럼 토지는 전으로 한다. 맞네요. 조심하실 것은 지금 죽순을 재배한다는 거예요. 대나무만 보면 무조건 임야하시면 안 돼요. 중림지, 그건 임야입니다. 대나무숲,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미개발 토지, 그건 임야인데 중림지,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이건 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거니까 전이다. 그다음 5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재배하면 답이죠. 재배하면 답. 자생하면요, 유지. 자생하면 연못, 유지. 재배하면 답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혹시 지금 물론 조시는 분은 없겠지만 조시다가 깜짝 놀랐겠어요. 5번 얘가 답입니다. 지목도 답, 유지가 아니라 답이고요. 얘가 5번이 X 틀렸네요. 유지가 아니라 답이다라는 거. 자, 5번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목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축사부지는 이제 목장용지인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법에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 때문에 1번은 X 틀렸고, 2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원야 하면 이제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지목은 임야, 미개발 토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임야. 그래서 예시가 이제 임야의 예시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다, 그죠? 따라서 지목은 임야로 한다. 옳은 지문. 특히 여러분 조심하실 게 습지. 지목을 유지로 한다. OX, X, 유지, 연못 이야기하는 건데,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어야 되고, 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 아시겠죠? 그럼 습지는 뭐냐면 그냥 왜 밟으면 질퍽질퍽한 땅이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습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니까 지목을 임야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2번 옳은 지문. 시험에 잘 출제되죠. 그다음 3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하죠. 광천지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광천지 나오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 용출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용출구 뿜어져 나오는 거. 그래야 광천지입니다. 이동하는 관은 광천지에서 제외합니다. 4번 천일제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역시 염전에서 제외합니다. 공장시설 들어오면 공장용지 되는 거지. 염전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 5번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여러분 주거나 사무실, 점포, 박물관, 일반적인 우리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합니다. 지목을 대로 하는데 국계법에 따라서 지금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럼 건축물은 아직 없어요. 건축물은 아직 없더라도 얘는 어차피 집 지을 토지야. 그래서 얘는 지목을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목을 대로 하는 경우 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건축물, 즉 주거, 사무실, 점포 등과 같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럼 지목이 되고, 그 다음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다. 역시 지목은 되다라는 거. 따라서 5번 X 틀렸네요. 자, 6번입니다. 지목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이 부분이 핵심 표지입니다. 주차장이죠.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인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틀렸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하면 이제 뭐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필지 토지인데 여기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이게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여기에 이게 지금 주차 구역선 끊어놓은 거예요. 우리 식당은 사실 맛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건축물의 그냥 부설 주차장 이렇게 표현해요.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그럼 얘는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 공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필지, 이 X라는 이 토지 한 필지가 독립적인 주차만을 위한 공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얘는 주차장에서 제외를 해. 이건 주차장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인근에 가령 Y라는 토지를 하나 샀어요. Y라는 토지를 사서 여기에는 오로지 주차구획선을 다 꺼놨어요. 이게 주차구획선이에요. 이걸 이제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근의 부설주차장, 인근의 부설주차장 이렇게 표현해요. 인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지금 의미 아시겠죠? 그냥 부설주차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그러면 이건 주차장 아니다. 근데 인근에 설치된 독립적으로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얘는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맞다, 그죠? 그래서 얘는 주차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주차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물의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인근의 부설 주차장. 그러면 얘는 주차장 맞네요. 주차장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바로 X. 틀렸네요. 2번,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물고기 키우는 데다, 그죠? 당연히 육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해상, 바다는 토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 부분이 핵심 표지입니다. 뭐 뒤에 나오는 뭐 취수, 저수, 도수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그 시설물 부지는 수도 용지로 합니다. 맞네요. 4번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이 부분이 핵심 표지입니다. 보건휴양, 쉬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법에서 시설이라고 그냥 돼 있어요. 이 시설은 뭘 의미하느냐? 단순 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뭐랑 다르냐면 유원지랑 달라요. 유원지 또는 체육용지랑 다릅니다. 유원지나 체육용지는 법에서 보면 적합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 적합한 시설은 뭘 말하느냐? 종합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요. 근데 그냥 공원은 그냥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 그냥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운동기구 좀 갖다 놓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국회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맞네요. 공원. 보건휴양 나오고 그냥 시설 나오고. 그러면 공원이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미흡한 골프연습장 다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각각 다 수식해 주는 겁니다. 미흡한 뭐 실내 수영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실내 수영장 하면 무조건 얘는 체육용지에서 제외, 그게 아니라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왜 우리 살 빼러 가는 데 있죠. 무슨 스포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물에 어떤 층 일부에 무슨 스포렉스 해가지고 막 거기서 수영하고 하잖아요. 그죠? 장사 안 되면 내일이라도 목욕탕으로 바꿀 수 있어.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체육용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뭐 미흡한 실내 수영장, 뭐 체육도장과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유수를 이용한 뭐 요트장, 카누장, 얘도 주지목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그냥 유수가 그게 주된 거지. 그죠? 그래서 요트장, 카누장, 그다음 뭐 살림안의 야영장, 역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살림안의 야영장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라는. 제외한다. 맞네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5번은요. 말은 제가 맞다라고 해놓고 표현은 X, 여기다가 X 해놓고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죠? 이걸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맞아요. 면적은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자, 2번. 우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맞네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하면 원칙적으로 축적이 500분의 1입니다. 가장 큰 대축적. 그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적이 600분의 1이죠. 얘들은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아주 자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한다. 맞네요. 그 다음 3번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 이 토지 면적은, 그럼 1200분의 1인 지역은 여러분 아까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제곱미터 단위 자연수로 등록을 하거든요. 따라서 얘는 자연수로 등록을 하는데 그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 즉 처리해야 될 수가 있으면 자연수로 등록해야 되니까. 근데 끝수가 딱 0.5다. 0.5제곱미터로 초과하면 올리는 거, 반올림 생각하시면 돼요. 초과하면 올리시고 미만이면 버리면 되는데 끝수가 딱 0.5일 때는, 끝수라는 것은 이제 처리해야 될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고요. 얘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려서 짝수 만들고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 만듭니다. 그 법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기 쉽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0.5제곱미터일 때는 항상 올린다? 아이고 아니다 그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셔야 된다. 그 다음 4번 임야도 축적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네요. 최소 면적은 1이다 라는 거. 자연수니까. 그 다음 5번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역시 이제 경계점 좌표등록부 아까 시행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한 자리. 따라서 최소 면적은 0.1이죠. 0.1제곱미터로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8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수평면상의 넓이. 따라서 경사면이 고려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를,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하려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작성을 하셔야 돼. 수평면도. 왜?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경사면이 고려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수평면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도면이라고 해요. 그럼 도면을 작성하시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 뭘 하셔야 도면? 여러분 도면이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뭘 하셔야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지적 측량이죠. 그래서 면적은 우리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것이 면적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 경위의 측량 방법. 경위의라는 측량 기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위의 할 때 이 측량 기구 이름이에요. 경은 뭐냐면 경도할 때 경자고요. 위는 위도할 때 위자입니다. 즉 X좌표, Y좌표. 따라서 경위의 측량 방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 같은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측량기구, 측량할 때, 지적 측량할 때 측량기구, 경위의라는 측량기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이미 좌표가 다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좌표가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굳이 도면상에 있는 그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다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으로 쪼개셔야 돼. 그래서 그 삼각형의 합을 구하는 게 그 해당 토지의 면적이 되는 건데, 이미 그 필지별로 전부 다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삼각형으로 쪼개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좌표에서 바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하죠. 경계점 좌표에 따른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얘는 면적 측정할 때 좌표 면적 계산법. 그 다음 그 외의 지역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나머지 그럼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그 외의 지역이 훨씬 많죠? 그 외의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상에 아까 측량을 해서 수평면도 작성한다면 도면 작성한다는 거야. 그럼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오거든. 그럼 그걸 삼각형으로 쪼개. 그래서 일일이 길이를 재요.
밑변 높이에서 길이를 잰다고.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면적 계산법,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법. 자, 3번 축적이 600불 1인 지역은 항상 좌표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다. 아니죠. 3번이 틀렸네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에 따라서 하는데 축적이 600불 1이면 당연히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축적이 600불 1인 지역은요, 오히려 그 도면상에서 아까 전자면적 측정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좌표에 따라서 항상 면적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만 좌표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은 X 틀렸네요. 4번 합병이나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도면 제작성, 위치 정정, 경계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자, 4번 지문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합병 측량해요? 안 해요. 지목 변경 측량해요? 안 해요. 그럼 지번 변경 측량해요? 안 해요. 왜?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니까. 그다음 합병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경계는 말소 지우기만 하시면 되고 면적은 그냥 더하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적 측량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도면 제작성, 도면 제작성이 뭐냐면 도면이 이제 지적 서고에 보관하다 보면 노후화되면 희미해서 잘 안 보여. 그러면 그 있는 도면을 그대로 다시 그리는 겁니다.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 제작성도 측량 실시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위치 정정은 뭐냐면 이 용어 자체의 의미가요.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살짝 잘못돼서 정정하는 것을 그걸 위치 정정이라고 합니다.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그럼 전제 자체가 면적에 증감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 경계복원 측량인데, 이 경계복원 측량은 여러분 측량을 하는 건 맞아요. 측량을 하는 건 맞는데 경계복원 측량은 측량을 했다고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경계복원 측량은 뭐냐면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고 그 작성돼 있는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나타내 볼 뿐이에요. 경계복원 측량을 했다고 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면적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은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측량 중에 여기 지문에는 하나 빠져 있는데 또 뭐? 현황 측량.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인데 얘도 역시 도면은 작성돼 있고 그 도면상의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는 지적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고요.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했다라고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면 작성하는 게 아니면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측량 중에서 지적 측량 중에서 면적 측정하지 않고 검사받지 않는 거 현경이는 왜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면적 측정하지 않고 검사받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얘는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4번 옳은 지문. 5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우리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까지 하여야 한다. 맞네요. 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이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요 토지를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야대장에 우리 임야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요. 아까 도면상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임야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서 면적의 등록은 여기에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면적이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임야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축척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근데 지적도, 일반적인 지적도는 우리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해요. 그래서 당연히 측량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측량을 실시해서요. 지적도라는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그럼 이 도면 가지고 역시 면적을 측정해 봅니다.
이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등록 전환될 면적. 여기서 여기로 등록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지적도 가지고 측정한 이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정확할까요? 당연히 어느 게 정밀도가 높을까요?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대장에는 당연히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오차 허용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을 건데 만약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뭐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임야대장의 면적이죠. 얘가 당연히 정밀도가 훨씬 높으니까 임야대장의 면적이 명백히 잘못된 거죠. 오차 허용 범위가 만약에 초과가 된다면요. 그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요. 자, 결론은요. 오차 허용 범위 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 건 간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오차 허용 범위 내라면 그냥 임야대장 임야도 폐쇄시키시면 되고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폐쇄한다고 갖다 버리는 거 아니니까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직권으로 정정까지 하시고 폐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9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상이다. X. 경계는 우리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죠. 그 지적도, 임야도, 도상의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을 경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X.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 또는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등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그래서 2번도 X. 그 다음 3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 그 지상 경계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구조물의 소유, 구조물 하면 담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너의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너의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같은 말이거든요. 경계라는 게 소유권의 범위예요. 그런데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되는 겁니다. 4번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공공사업 공익을 위한 거다, 그죠? 그래서 분할하고자 할 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X. 제가 4가지 외우라고 했습니다. 법공도도,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법이 뭐예요?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그 다음 공공사업,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역시 공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선, 역시 공익을 위한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건축물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공공사업이나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관리계획선 전부 다 공익을 위한 것들. 그러니까 건축물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는, 원래는 건축물 걸리게 분할할 수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게 막상 시험에 나오면요, 하나 좀 애매한 거 끼워 넣어버리면 또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법공도도,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법원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하고. 자, 그 다음 5번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자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우리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지적 측량. 여기서 말하는 지적 측량은 무슨 측량일까요? 분할 측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분할 측량하실 때 경계점 표지 말뚝 꽂고 분할 측량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옳은 질문. 자, 10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제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지상에 있는 경계, 현실의 경계, 그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지적 공부에 새로 이제 등록해서 이제 도면 작성하실 때는요, 당연히 현실의 경계를 고려를 해서 그걸 기초로 지적 측량이란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거야.
근데 현실의 경계 담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거든. 그 선은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구조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을 꺼 나갈 것이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앙, 구조물 담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되고, 맞네요. 그 다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령 이게 X 토지, Y 토지, 높낮이 차이가 있대요. 여기 구조물 담장이 있고,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야.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토지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X, Y 토지 중에서 어느 토지 하시겠습니까? Y? 높은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X. 일로 내려가야 여러분 버스 정류소도 나오고 해요. X 토지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공평이니까 X 토지가 유리하니까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중앙하지 말고, 공평이라는 게 평균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평균은 평균이라면 무조건 중앙이겠지. 근데 이 경우에 X 토지 밑에 있는 토지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 도로구고동 토지에 절토돼 있다. 자, 절토라는 게 토지가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급격히 깎여 내려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 토지, 이게 Y 토지. 수직으로 거의 급격히 깎여 내려간 거 이야기합니다. 이걸 절토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중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국어예요. 그럼 이 중에 뭐가 도로일까요? 얘가 도로지. 얘가 국어고. 반대의 경우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아니, 이게 도로고 이게 국어면 얘는 계속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도로고 이게 국어입니다. 자, 어느 토지 하시겠어요? 제가 무상으로 드릴게요. 어느 토지 하시겠어요? 뭐가 유리해요? 도로, Y 토지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를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하라 말이죠. 얘가 유리하니까.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에요. 공평만 알면 모든 법 규정과 모든 판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D급 보시면 도로 구고동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죠. 하단부가 아니라. 그 다음 리얼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선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되죠. 물이 꽉 찼을 때. 그 다음 이제 미음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의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자,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되죠.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제방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럼 제방은 토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방도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제방을 쌓는 바람에 이걸 토지에 이제 편입해서 등록하게 되니까 토지가 더 넓어진 거야. 그럼 제방이 없으면 그냥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인데 이제 제방을 쌓으니까 이 부분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이 아니라 제방의 가장 높고 평평한 부분, 이 부분을 어깨라고 합니다. 왜 사람으로 치면 어깨, 높고 평평하다 이 말이죠. 그럼 제방을 쳐다보실 때는 어디서 쳐다보셔야 돼?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 바다에서 쳐다보셔야 돼? 바다에서 쳐다보면 죽어요.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육지에서. 그러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하면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 자, 경계 결정 기준 원칙이 여러분 경계 파트에서 시험에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올해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답은 뭐죠?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틀린 거? 틀린 게 니은과 디귿이네요. 니은과 디귿. 예,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여러분 스타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같이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공시법 되도록이면 뭐 빠짐없이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이 문제 안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출제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